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자, 최강주의 주식 비긴 어게인, 캔들 시간입니다. 뭐 따로 녹화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1 캔들, 차트 2는 그게 되겠죠. 이평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 강의는 초보자용 강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눈높이에 쉽게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 다시 드릴게요. 자, 캔들이라는 건 이제 일본식이에요. 미국 캔들은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양봉 빨간 게 녹색이에요. 자, 그리고 빨간 거는 음봉입니다. 빠지는 거. 자, 뭐 외국 사람들은 워닝 시그널이 빨간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일본식 캔들을 좀 따라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가, 종가, 고가 이렇게 나누죠. 자, 시가보다 낮게 끝났을 때는 음봉, 시가보다 이게 높게 끝났을 때는 양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표시한 거를 캔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캔들의 길이가 짧다는 건 그만큼 장중의 변동성이 작다, 짧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캔들이 길다는 건 그만큼 가격 변동력이 크다, 범위가 넓다, 결국은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캔들. 자, 뭐 간단한 형태 7, 8, 9개만 이제 볼게요. 장대 양봉형. 이거는 시가 대비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린 거죠. 종가가 거의 고가 무렵. 그래서 바닥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망치형은 시가에서 빠지긴 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나오면서 유지를 했죠. 시가를 유지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특히 바닥권 이런 데서 신뢰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조정시 고가 라인에서도 조정할 때 망치형 캔들이 많이 나오면 관리가 잘 되고 지지가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삿바형은 자, 이런 거 상승세는 있지만 매도세도 있다는 거죠. 그죠? 윗꼬리 이게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눌리는 힘이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고가에서는 양봉 삿바형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잘 나오는 거 팽이형인데, 팽이형은 보통 이런 건 팽이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굳이 팽이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이 정도, 뭐 중자 한문으로. 자,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어요. 시가 고가 변동폭도 있습니다. 근데 크진 않죠.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이게 팽이형이 나오면 거래량도 줄어들어요. 보통 결국은 어떤 추세 반전의 가능성을 말하는 캔들이기도 합니다. 십자형, 우리가 도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벽한 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가에서 출발해서 올라갔으나 매물 맞고, 내려가도 대기 매수수가 있고, 근데 짧다는 건 뭐예요? 의견차가 작다는 거죠. 의견차가 작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10,000원이다. 1,100원, 19,900원에서 움직여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는 건 의견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죠. 자, 그리고 음봉형에서 비석형, 이거 꼭 음봉 아니라도 되죠. 시가로 빌려도 음봉인데, 이것도 장중에 이제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매도 신호가 센 건데, 자, 장중에 슈팅이 쭉 나왔다가 매도세가 갑자기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가 혹은 시가 이하로 밀린 것들, 이런 걸 비석형이라고 합니다. 자, 주가, 그러니까 고가권에서는 좀 위험한 캔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대 음봉형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시가에서부터 계속 밀려서 거의 저가 마감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뭐 고가권이나 저가권이나 그닥 좋지 않죠. 추가 하락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교수형, 행오버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망치형의 음봉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락일 때
그리고 바닥에서는 상승 하락 양봉 음봉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자,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시가까지 회복 못한 게 이제 음봉망치형인데, 자, 이런 것들도 신뢰도가 높은 거죠. 반전의 신뢰도가 높은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삿바형의 음봉 버전 유성형. 유성형은 되게 안 좋죠. 근데 유성형 언제 나오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건데, 얘는 삿바형은 시가가 여기죠. 그래서 오른 거고, 얘는 시가가 내린 거죠. 시가에서부터 내린 거예요. 이건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서 나오냐면 이게 흑산병일 때, 음봉 3개 나올 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갭일 뜨죠. 왜냐면 어제 전날에 많이 빠졌으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되밀림이 나오고, 이럴 때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유성형이. 자, 이제 캔들 유형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에코프로 이런 걸로 볼까요? 자,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보면 나오죠. 뭐 장대 양봉형, 장대 음봉형, 뭐 팽이형, 뭐 이런 것들, 뭐 영망치형이라고 하고 팽이형,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것도 이제 판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은, 요 캔들은 의미하는 것들은 뭘까요? 결국은 여기가 신고가였는데 추가로 슈팅이 나오죠.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그렇다는 건 강력하게 매수세가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근데 멈춰져 있는 시가 고가 거는 비슷해요. 균형은 어느 정도는 일어났지만 전날에 비해서 어때요? 파는 사람이 많아졌죠. 자, 사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캔들은 좋진 않아요. 자, 뭐 삿바형이 나오는데, 자, 얘도 뭐예요? 시가에서 오르긴 했으나 바로 후반에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단봉들로 주가 조정을 좀 보이다가 또 양봉형이 나오죠. 시가에서 강력하게 끌어올리는데, 다음날 캔들 보시면 이거랑 유사한 건 있죠. 뭐냐면 자, 시가에서 또 상승력이 컸어요. 뭐 실제로 보시면 11.5%까지 올라왔네요. 그런데 결국은 후반에 들어서 시가를 이겨내지 못하고 상승은 했으나 상승 음봉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힘이 떨어짐을 느끼죠. 자, 그 다음날 캔들에서 또 힌트를 주죠. 뭐예요? 쌍둥형이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못 한다는 거. 자, 좋았으면 뭔가 추가 상승이 있었겠죠.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 나오고 흘러내리고 있죠. 자, 우리가 자, 이렇게 합성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합성해서 볼 필요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하나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그러니까 연속되는 양봉, 연속되는 음봉을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 라인에서 잘 나타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런 거죠. 자, 바닥 라인에서 확실히 이 캔들 짧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균형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올라가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이 생기고 또 내려가고, 그죠? 내려가서 올라가는 것들 쳐주면서 이런 것들 있죠. 이 단위들 올릴 때 거래량을 어느 정도 수반하면서 올려주죠.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이어집니다. 자, 이런 캔들도 뭐 장중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장이 좋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요 캔들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시가까지 또 강력하게 빨아 올리죠. 이런 것들은 하락이지만 하락보다 오히려 괜찮은 캔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형이 나오죠. 시가까지 회복하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해머형 스타일, 그리고 이런 도지형 스타일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지형이 정확히 이렇게 되지는 못해요. 플러스 자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의미는 다르겠죠. 이렇게 된 건 저가 매수세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 거고, 이렇게 된 건 뭐예요? 그래도 매도세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치형, 이제 해머형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해머가 딱 이렇게 망치형 이렇게 되진 못해요.
자, 요렇게 조금 더 올랐다가 살짝 밀려내올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게 얇을 수도 있어요. 되게 조금 얇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 차이가 클 수도 있죠. 이게 두꺼워요. 몸통이 두껍다는 건 뭐예요? 이게 양봉일 때는 시가보다 더 강력하게 끌어올렸다는 걸 의미하고요. 주로 이건 건 종가 베팅이 많을 때 많이 나옵니다. 종가 베팅. 예. 반면에 음봉일 때는 음봉일 때 몸통이 두껍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시가까지 빨아올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덜 빨아올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약세를 좀 뜻한 것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성 캔들을 좀 볼 텐데, 요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샛별령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뭐냐면, 자, 음봉이 나왔어요. 거래량 제법 태운 하락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졌는데 안정세, 그러니까 좀 짧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주로 이럴 때 도지나 팽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날 이 하단부, 중간, 그러니까 몸통의 절반 정도를 먹어가는 양봉이 나왔을 때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터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샛별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석별령은 이렇게 돼 있죠. 석별령은 상승 양봉, 아까 에코프로비움에서 나왔죠. 음봉인데 길이가 길 때도 있어요. 양봉 음봉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검은 걸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개파락해서 떨어지는데 양봉의 절반 이하를 먹었을 때는 우리가 석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흑산병, 적산병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떨어질 때 흑산병이 나오는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때 연속적으로 이런 캔들이 나오는데 보통 3개 3, 5, 7, 10 이렇게 많이 나와요. 3, 5, 7, 10 연속적으로. 자, 얘도 5가 나왔죠. 얘는 3. 요건 짧은 단봉이니까 얘도 근데 합하면 다 5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질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음봉이 3개 연속 출현되는 거를 보통 흑산병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다 겹칩니다. 그리고 초반에 반짝하는 경우도 많고, 자, 반면에 올라갈 때는 적산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적산병도 3, 5, 7, 10이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적산병 나오고 흑산병 나오고 바로 이제 슈팅 나오는 이런 형태가 좀 많죠. 장대 양봉이 3개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이런 거 볼까요? 우리 많이 올랐던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겠죠. 초기에 강한 호재가 있을 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좀 긴 캔들 셋, 넷, 다여, 일곱 이렇게 오르죠.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음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겹쳐요. 근데 양봉은 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의 의미와 캔들의 길이, 이제 상단에서의 길이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상단에서 이렇게 길어지는 건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 자, 뭐가 나쁩니까? 상한가를 갖고 막 끌어올리는 데라고 하지만 결국은 갭이 안 뜨고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건 뭐예요? 자, 누군가 조정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즉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단부에서 가격 변동력이 크다는 건 의견차도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매도세도 곧 출현하겠다라는 얘기죠. 매물대를 어딘가 건드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뭐 상단에서 장대 음봉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도 좋진 않죠.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 좋지 않아요. 이거는 강력한 매도세가 존재하게 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응용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음봉이 다음날 갭 하락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띄웠다가 이렇게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칙적인 캔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일단은 캔들은 좀 보시고 캔들의 또 이해도를 위해서 기준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준봉이라는 건 뭐냐면 힘 있는 캔들을 말을 합니다. 자, 기준봉이 양봉이 될 수도 있고 음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양봉 기준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봉은 항상 되돌림이 있어요. 하단에 오면 되돌림, 하단에 오면 되돌림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음봉일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대 음봉으로 해석하면 그게 매수 타점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자, 뭐 최근에 뭐 이런 것들, 음봉 나온 것들, 장대 음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 이 하단을 봐야죠. 그죠? 저항점은 이 중간을 보시고요. 그리고 매수점은 이 하단을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매수점은 이 하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4750원. 옛날에 급등했던 뭐 시젠 같은 경우도 되돌림이 나올 때 보시면 음봉을 하나 찾아볼까요? 거래량을 많이 태운 음봉을 한번 찾아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특별히 얘는 없네요. 거래량 많이 터졌던 음봉이 없네요. 뭐 이런 것들 있네요. 그죠? 거래량 많이 터졌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절반의 반. 자, 이런 것들. 여기가 매도 타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죠? 계속 앞에서 보면 여기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항. 그리고 여기서 딱 돌파하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죠. 뭐 잘라서 매수할 땐 요렇게, 그죠? 요런 데 매수. 자, 이게 음봉 기준법이고요. 양봉 기준법은 얘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얘는 바로 올라갔죠. 여기서 일로 튀는 흔적은 이미 앞에 또 왔겠지만, 얘도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잠깐 지울까요? 지우지 않고 덮어쓸게요. 자, 얘는 하단 오면 상단 복귀, 여기 오죠. 이런 식으로 이걸 기준봉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캔들이 기냐? 기준봉의 기준은 캔들이 기냐?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 다르죠. 양봉이면은 하단을 매수 기준으로, 그리고 상단을 매도 기준으로 조정이 왔을 때, 음봉일 때는 반을 잘라서 반의 그 아래 반을 복사해서 그 자리가 매수 포인트, 그리고 중간, 음봉의 중간을 매도 포인트. 얘도 거래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롱봉이어야 되고요. 장대 음봉.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집 조정 때 이거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한번 볼게요. 근데 얘도 수렴을 많이 하는 종목이니까 그냥 볼게요. 자, 이럴 때 첫 호재 있을 때 뭐 삼성이 샀다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 솟아오르죠. 근데 앞전 고가 라인이 있으니까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요. 그리고 당황하게 돼요. 신고가를 가면. 왜 당황하느냐? 자,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서. 그래서 물량 하나 툭 던지면 이렇게 윗꼬리가 길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러닝 콜렉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거죠. 드디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러닝 콜렉션이 나오는데 이게 강의 폴라로이드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방식이 있고, 이걸 이글루라고 하죠. 그리고 그대로 떨어져 내려가서 하단으로 오는 거 돌리라고 하고, 여기서 촘촘촘촘 가는 거를 올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삐죽삐죽 빨리 올라가는 걸 펜싱이라고 하죠. 얘는 이글루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하단에 오는데 매수 타점은 항상 캔들이 짧아질 때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거래량이 줄어들 때, 그리고 지지점이 완벽할 때요. 이럴 때가 여기선 러닝 콜렉션이 되겠죠. 올라가려는 그런 콜렉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런데, 요런 라인이 되겠죠. 지지가 강한 놈은 뭐다? 반등도 강하다. 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빠를 겁니다. 자, 요런데도 러닝 콜렉션이 있죠. 이거는 흘러내리는데 러닝 콜렉션은 역시나 뭘 봐야 돼요? 캔들이 짧아지고 거래량이, 물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이평선 지지점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얘는 여러 가지 섞어봐야지. 그러니까 항상 캔들 판독 이런 것들은 섞어서 봐야 돼요. 그냥 하나만. 뭐 피겨 같은 경우도 뭐 기술 점수 있고 무슨 난이도 점수 이런 거 있듯이 이렇게 다 나눠서 봐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러닝 콜렉션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런데. 그럼 슈팅 나오죠. 그러면 걸리는 자리들, 그죠? 이것도 캔들로 걸리는 자리예요. 여기는 가격 저항대가 캔들 저항대입니다. 곧 가격은 캔들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저항은 여기죠. 요 라인들이니까 12만 1,500원이 되겠죠.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미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이 캔들이 뭐라 그랬죠? 아까 영망치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유성형이에요. 그죠? 하락 스타일. 자,
결국은 얘도 자 반등이 나오는구나 하지만 매물을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저항이 되죠. 12만 1,500원보다 여기 고가가 훨씬 저항이 될 것이다. 어디? 11만 8,500원 이런 식으로 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갭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갭은 뭐예요? 결국은 호재죠. 상승갭, 호재. 자, 갭이 떴다라는 건 전일 혹은 향후에 어떤 매수세들이 쏠려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 전일에 뉴스 뜨고 갭 뜨는 경우가 많죠. 장후에. 그렇다면 왜 갭이 뜨냐면 시가에 사려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 시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갭이 뜨고 자, 갭 하락은 뭐예요? 악재가 나왔어요. 아니면 너무 올라서 매도세가 있을 때 아니면 전일 뭐 단일 호가에서 안 좋은 일 있을 때 갭 하락을 하게 되죠. 안 좋은 일 있을 때. 자, 뭐 최근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광 이런 종목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는 그냥 장중에 훅 민 거고 이거 점하는 뭐예요? 갭 하락 중에서 제일 맥시멈이죠. 누구도 하한가 외의 호가, 즉 매도세가 완전하게 압도된 걸 점하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니멈 에너지라고 하고 점상은 맥시멈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종목이 있어요. 자, 이게 뭐 신화적인 종목인데 상장할 때 이게 아무튼 상한가 27방이에요. 물론 상한가 15% 시절입니다. 거래 정지도 당했었고 당연히 하한가도 많이 갔고 점상 막 하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맥시멈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갭상승이죠. 점하는 갭하락. 이것도 거의 점하로 출발했죠. 얘는 갭하락. 에너지 미니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상승 갭은 항상 메꾸는 경우가 많죠. 되돌림이 오면서. 그리고 하락 갭은 떨어지면서 반등 나올 때 하락 갭을 메꾼다. 이게 캔들에서 갭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캔들의 기초편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캔들의 이해였습니다. 차트에서. 다음 시간은 차트에서 이평선 그리고 가격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였습니다.